얘들아, 사실 내가 아까 힐링 캠프를 찍어주려고 하다가 실패했어. 그 약간 내가 그거 잘 못하나 봐. 그래서 난 알고 있거든. 내가 잘 못한다는 걸. 근데 그게 있더라고. 6평이나 이렇게 9평 끝나고 나면 내가 아무리 수백 번 너네한테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해도 잘 안 와닿나 봐. 그래서, 선배를 한번 데려와 봤어. 내가 소개할까? 네가 할래? 해줄까? 네. 근데 내가 문제가 있어. 얘는 내가 고2 때부터 가르쳤지. 고2 때부터 가르쳤는데 내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과 애들에 내가 애들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애를 어느 과를 보는지 다 기억해. 문과 애들, 야 너 무슨 학교 무슨 과 무슨 학교 무슨 다 하는데 이과 애들은 과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애들이 같이 막 앉아 있는데 선생님 저 무슨 과? 너는 뭐 연대 경영이지 연대 경제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 저는요 너는 고대 이과야. 이과과 이름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가 얘 고대 간 것밖에 몰라.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17학번이지 네가? 바이오 뭔데? 의공학. 의공학과.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운 이름이야. 그렇게 해서 달아줄까? 여기 달면 돼요? 오. 네. 그래서 한번 데려와 봤어. 마이크 뺏기. 오빠를 데려온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얘 진짜 노력으로 커버친 케이스. 진짜 노력으로 그 수능 잘 봤거든. 그러니까 약간 진짜 노력으로 커버친 케이스여서 그래서 아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데려와 봤어. 나 이제 빠질게. 네. 제 목소리 혹시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요? 이 정도 해도 마이크 없어도 들어가나요? 네. 그럼 잘 됐네. 약하게. 얘기해. 안녕하세요. 저는 고2 때, 고3 때 해서 처음 김민정 선생님 들었을 때 제 국어 등급은 4등급이었고요. 처음 수능 봤을 때는 2등급, 그리고 올해는 1등급 받았는데 이번에는 원래 가채점으로는 몇 개 안 틀렸는데 OMR 실수해서 좀 틀렸어요. 네. 요번 6평 다들 보셨잖아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저도 잠깐 저기 김기어야. 저 잠깐 저기 앞에서 6평 보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좀 졸리더라고요. 막 처음부터 막 7개, 그러니까 처음에 막 나오고 그다음 뒤에 막 비문학부터 시작해서 7개 덩어리가 나와갖고 저도 작년에 경험했었지만 또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뭐 잘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6평을요. 근데 약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6평을 못 본 사람들한테는 약간 지금 6평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은 이게 수능이 아니잖아요. 6평으로 대학 가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6평을 기준으로 해서 재수학원을 딱 다녀보면은 너도 그래. 네, 6평을 기준으로 이게 많이 바뀌어요. 위에 있던 사람이 조금 내려오기도 하고 아래에 있던 사람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6평 보신 거를 혹시 막 다시 풀어보거나 막 왜 틀렸는지 어떻게 틀렸는지 분석해 보셨나요? 많이 봤네요. 아니야. 그냥 얘네 습관적으로 고개를 그런 거예요? 해보셨나? 언제 그냥 리액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 현역 때는 아예 6평을 보고 나서 6평의 의미를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분석도 안 했고 그냥 틀린 거 짜증나네 하고 그냥 버렸거든요, 시험지를. 그래갖고 재수를 했는데 재수 때는 제가 6평 시험지를 하나 더 가져와서 그러니까 시험 본 거를 약간 분 단위로 분석을 좀 했어요, 제가. 분 단위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마이크 넣어줄까?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세밀하게 막 1분, 2분 이렇게 단위로는 분석을 못 했겠죠. 근데 조금 그러니까 복귀를 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시험을 봤나. 뭐 어떻게 처음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만큼 시간이 걸렸고 또 얼만큼 남았으니까 순서를 어떻게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시험을 복귀해보는 거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약간
아 이게 혹시 저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녹음기를 켜고 있긴 하거든요. 녹음기엔 들어갈까요? 아 그러면 뭐 인강 애들은 들릴 수 있겠네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복귀해보는 게 되게 의미가 있거든. 내가 몇 분까지 시간 운용을 어떻게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으니까 어떤 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큰 흐름 있잖아. 그런 거. 내가 재수반에서 또 가르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수능을 복귀하라고 시켰거든. 근데 얘가 수능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도 안 난대. 그래서 내가 해와 이렇게 시켰는데 그 형이 며칠 후에 노트 한 권을 가져왔더라고. 진짜 울면서 했대. 진짜 생각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생각이 다 나더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복귀해보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긴 했는데 6평이 아무래도 큰 시험이다 보니까 기억에 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6평 전에는 그냥 처음부터 1번부터 45번까지 쭉 풀어 내려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문법 부분에서 시간을 제가 엄청 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략을 바꾼 게 1번부터 10번까지 처음에 풀고 그 다음에 바로 비문학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그리고 비문학 풀고 다 푼 다음에 문법을 푸니까 그 연습하잖아요. 여기서 1분에 한 문제씩 푸는 거 문법. 그거대로 탁탁탁 푸니까 시간이 좀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걸 또 남은 시간을 비문학에 또 검토하는 데 쓰니까 둘 다 이렇게 정답률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귀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시험을 운용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약간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그 80분 동안의 시간 운용 연습이잖아. 80분 동안 내가 초절정 집중해서 본 시험이란 말이야. 근데 이럴 때 내가 시험 봤었을 때 어떻더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정하잖아. 그리고 나면 내가 주말에 모이고서 한두 회씩 막 숙제 냈잖아. 그때 연습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들고 나서 시험장에서 적용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또 계속. 그리고 6평이 중요한 게 6, 9평이 되게 그 수능이랑 경향이 이어진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6평 문제가 시험지를 딱 덮고 위치까지 기억날 정도로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름 돋지. 1시간 전에 들은 얘기 아니야? 아니 어제 내가 너랑 똑같이 얘기했어. 지금. 진짜요? 어제 토요일 분당에 왔던 애가 너랑 똑같이 얘기했어. 그러니까 결국 궁극은 통한다니까. 네. 어떻게 기억이 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제가 푼 시험장에서 푼 시험지를 갖고 분석을 했고 새로운 시험지를 받아서 거기에 맞은 것까지 다 분석을 다 했어요. 틀린 거든 맞은 거든. 그러면서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겠고 이런 문제가 나면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많이 보다 한 세네 번 본 것 같아요. 세네 번? 그러다 보니까 얘는 3-4번밖에 안 봐가지고 고대 바이오인 거야. 어제 오늘은 한 달 내내 들고 나 연대 의대 갔거든. 깨달음. 좀만 더 볼 거예요. 더울 거야. 그래도 연대니까. 학교 무시. 고대 의대였으면 조금 존중해줬을 텐데 아깝네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6평을 잘 분석해서 아예 내 문제로 만들어서 갖고 다녔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평은 거기까지. 나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리고 이제 제가 현역 때 했던 써도 되죠? 흰색 보여줄게. 흰색이 잘 보일 거야. 그러니까 현역하고 재수 때 했던 공부가 완전 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사람이 약간 바뀌었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라 해야 되지? 여러분 나중에 한 파이널 때 할 파이란 교재라고 있거든요. 그 교재가 어떤 형식으로 되냐면 그러니까 선지가 있으면은 답을 일단 풀어요. 그런 다음에 오답률이 뒤에 있어요. 그 오답률을 보고 왜 수험생들이 이걸 골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를 분석을 하는 건데 저는 그걸 현역 때 했어요. 그래갖고 그 공부 방식을 원래 국어에만 적용을 했었는데 모든 전 과목에 다 적용을 했어요. 오빠가 한 게 아까 우리 5평 화장문 가지고 했었던 그게 그거야. 이제 그거를 지난 기출들로 쭉 해가지고 싹 다 분석을 할 거거든.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전 과목이 어떻게 했는지 좀만 예를 들어 설명해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있으면 뭐 1번 문제를 풀었는데 뭐 주관식이라 하면 약간 수학은 약간 뭐라 해야지 그 왜 출제자의 의도나 이런 걸 읽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틀렸는지를 분석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한 2-3개는 더 찾은 것 같아요. 저 혼자. 뭐 안 되면은 선생님한테 가서 조금 더 좋은 풀이 없냐고 약간 깔쌈한? 깔쌈한 풀이 없냐고 계속 물어보고 그 풀이가 저한테 익히도록 조금 주말이나 이런 수학 푸는 시간을 할애해서 그런 풀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영어는 제가 못 봤으니까 영어 말 안 하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과다 보니까 이과 많아요 여기? 많아. 제가 화학하고 지학을 선택을 했거든요. 화학 같은 경우는 문제가 쫙 나왔잖아요. 1번부터 20번.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중요한 문제다 싶으면 그거에 맞는 저만이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줘. 너만 공식이라는 게 뭐야? 까먹었어요. 알코올성 치매라고. 대학생이 되면 다 알코올성 치매.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지. 어떤 문제였냐면 막 이렇게 수용액이 있으면 금속 넣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몇 가면 몇 개 이온 들어가고 석출되고 하는 문제 있는데 그거를 제가 공식으로 만들어서 애들한테 좀 뿌렸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낸 의도를 약간 파악을 해서 맞아. 9평 때는 정말 막 다른 애들은 막 5분 걸린 문제를 거의 30초? 그 정도로 되게 단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6평 문제를 내 걸로 만들어줘요. 맞아. 6, 9평 문제를. 되게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6, 9평은. 근데 성적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러니까 나만의 풀이법을 생각해보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계를 해놓고 나서 이게 진짜 설계. 그리고 나서 기출 문제를 쭉 보잖아? 그러면 진짜 이때도 이렇게 나왔었네? 이때도 이렇게 나왔었네? 이게 보인단 말이야. 그런 게 기출을 분석하는 거야.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약간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좀 분석을 하는 게 되게 좋고 그걸 이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 막 내가 옛날에 할 때 무슨 막 국어의 기술 막 이런 문제집 막 유행하잖아. 그런 거 유행했을 때 내가 뭐라 했냐면 국어의 기술이 유행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하지 말라고. 네가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네가 이건 이렇게 보면 되게 좋아서 애정을 나눠. 그럼 나누면 더 잘 기억나. 그런 거. 약간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지. 그리고 현역 때는 제가 그 학원만 수학 3개, 국어 하나, 영어 하나, 탐구 하나씩 엄청 다녔거든요. 진짜 많이 다녔네. 네. 그래서 수업만 들으면 다 제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냥 당연히 그거 들으면 나도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재수 때는 학원을 안 다녔어요. 그냥 재수학원 다니고 인강만 그냥 민정쌤 거 하고 탐구 한 개씩 영어는 파이널 때만 한 개 들었는데 그 들은 수업에 재수 때 그 수업 시간만큼이나 1.5배 정도는 더 본 것 같아요. 뭐를? 그 강의를 했으면은 막 민정쌤 뭐 1강 찍잖아요. 그럼 이 1강이 60분이면 이거에 대해서 60분이나 90분 동안 저 혼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만 설명해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애들이 공부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복습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가끔 잘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했던 걸 그대로 필기를 그냥 다시 옮겨. 예쁘게. 거기 되게 시간 오래 써. 근데 그게 복습은 아니잖아. 네, 어떻게 그죠. 해야 돼? 그냥 그것도 많이 봐요. 그냥 계속 60분에서 90분 계속 보고 책 덮고 그 지문이 기억나야 돼요. 그냥 선생님 이쪽에 필기했고 어떤 필기 들어갔고 그거를 계속 하면서 맞아. 그리고 이거를 문제에 좀 적용시켜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60분, 90분에 들어가진 않는데 이거를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나 많이 알아가 아니고 내가 쓸 수 있어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연히 그랬다는 것처럼 선생님이 알려줘서가 아니고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했어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아까 내가 왜 얘기했었던 국어 때문에 삼수했는데 이번에 94점 받았다는 걔가 얘 친구야. 요섭 이공 94점이래. 진짜요? 응. 대박이지? 얘가 놀랄 정도야. 근데 걔가 나한테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어. 나한테 선생님 제가 재수할 때 형준이한테 계속 뭐 물어봤는데 형준이가 알려주는 팁들을 들으면서 와 대박이다, 와 진짜 잘한다 생각했는데 그게 나 선생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그 새끼 지가 안 것처럼 말했냐? 막 이랬어. 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지. 네. 다 써먹을 수 있게. 그걸 다른 애들한테 알려주고 막 이런 거. 뭐 국어는 이런 식으로 했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약했다고 했잖아요. 지약 그 두꺼운 책 2권이 있어요. 그 이름 말하면 안 돼. 네, 강사님들 책이 있는데 그거를 거의 다 외웠어요. 2권을. 네. 그 책을 다 정도. 외웠다고? 네. 그냥 그거는 몇 번 본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무 많이 와서. 네, 계속 그냥 제가 재수 때 처음 바꾼 거거든요. 지약을 요번에 바꿨는데 만점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탐구는 틈만 나면 계속 보세요. 개념을. 그러니까 쉬운 개념이어도 수능에서 통수 때릴 수 있거든요. 사탐도. 네, 사탐도. 음. 사탐 뭐 당연히 많이 봐야겠죠. 그럼 사탐 같은 거 다 많이 봐야 돼. 사탐 진짜 야 제2외국어 왜 하라 하는데? 어저께도 온 언니가 막 알아봐 하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혹시 탐구가 지금 사탐이 잠깐만 하나 얘기하면 사탐이 1, 2등급 만약에 나오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무조건 제2외국어 하라고 말하고 싶어. 특히 뭐 하는 게 좀 좋냐면 아랍어를 좀 많이 추천을 하는 이유가 일단 읽을 줄만 알면 2등급은 나와.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지 알지? 1컷이 30몇 이렇거든? 그럼 봐봐 거꾸로 얘기해봐. 1컷 30몇이라는 이야기는 표점이 어마무시해. 뭔지 알겠지? 게다가 지금 6월까지는 좀 덜한데 9월달이 되면 누가 들어오냐면 아씨 탐구 더 이상 안 되겠는데 제2외국어라도 할까? 그런 애들이 좀 쫙 들어오고 수능 때 누가 들어오냐면 제2외국어 하면 반 분위기 되게 좋다던데 그냥 한번 응시나 해볼까? 아랍어 특이하네? 하고 그런 애들 되게 많단 말이야. 걔네가 쫙 깔아줘. 그래서 표점이 쫙 올라가. 근데 이 왜 무슨 표점이랑 비교했냐면 사탐 같은 경우는 막 만점이 1컷 1컷이 만점이야. 그럼 표점이 쓰레기로 나오거든. 근데 상위권 대학들은 웬만하면 변표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물리적인 여력이 되면 탐구가 1, 2등급씩 나오면 나는 사실 제2외국어 하나 준비하라고 말하고 싶어. 작년에 베트남어 많이 했었는데 재작년이랑 베트남어는 웬만한 베트남어 언제 신설됐냐? 2년 전인가 3년 전 신설 2년 전? 이때 신설됐단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되게 많이 했어. 신설됐으니까 하자! 하고 각각의 재수학원 최상위반이 싹 다 베트남어로 했어. 근데 봐봐 각각의 최상권에 다 하니까 안 나오지. 그래서 되려 아랍어 또 게이트 이런 식으로 많이 됐거든. 그런 건 절대 안 돼. 나 일본어 좀 관심 있는데 안 돼. 살다 온 애들한테 절대 안 돼. 외국 애들이랑. 그러니까 그런 메이저 어학 말고 그런 거에 좀 추천하긴 하지. 어쨌든 탐구는 진짜 오지게 봐야 돼.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복습이라기보다 되게 이제 앞으로 막 킬러 특강 뭐 29, 30, 21 작자 이런 특강 되게 많이 할 건데 저는 재수 때 그런 특강을 거의 안 듣고 오히려 그냥 쉬운 문제들 더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21, 29, 30은 누구나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상위 아니면 다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20번 그리고 나머지 서술형 문제들을 그러니까 실수 없이 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수학이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수험생들 보면은 뭐 1번부터 30번, 29, 20일 있으면 그냥 저도 그랬고 현역 때 그냥 이렇게 이거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이걸로 등급이 매겨졌거든요. 현역 때는. 고3 때?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기초 같은 걸 좀 다지고 뭐 개념 같은 거 보고 적용해보면 이제 뭐 21이나 29 뭐 이런 거 좀 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밑바탕은 쉬운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고 정확히 푸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에 살짝 첨언을 하면 내 경험인 것 같아. 내가 수학이 약했어. 나는 문과잖아? 근데 내가
사실 국어는 뭐 원래 잘했고 좋아했고 영어도 원래 잘했고 좋아했고 나 사탕 같은 다 했거든 우리 때는. 나 물화생지 다 해서 물리 하나 틀렸어. 사탕 다 맞았고. 굉장히 잘했다는 이야기인 거지. 근데 내가 수학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판에 한 2-달 동안은 계속 수학 어려운 문제 29, 30이겠지? 그거를 다 사설 모의서 온갖 거 다 풀었어. 그래서 노트를 쫙 다 붙여놨어. 그래서 매일 그것만 봤어. 어려운 것만. 근데 난 결국에 몇 번 문제를 못 풀었냐면 4번 문제를 못 풀었어. 안 풀리더라고. 뭐? 응? 응? 나 그게 10분 날렸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미쳤다는 걸 깨닫고 뒤로 넘어갔지. 내가 망했던 얘기야. 내 경험담이야. 그러니까 내가 되게 후회하는 건 막판에 어려운 문제에만 너무 집착해서 기초 토대를 날려버렸던 거. 그거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후회하는 일이야. 특히 지금 수학 1, 2등급 간당간당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은 나는 되게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 1번에서 20번까지. 너는 1번에서 20번까지 몇 분 동안 풀었어? 그냥 얘네 빼고 3개 빼고. 얘 이렇게 기억 안 나. 이렇게 쭉 풀어서 40분인가 50분 나왔었던 40분, 것 같아요. 50분? 이게 정석인 것 같아. 그러니까 수능 때. 대부분의 애들이 그 정도 속도로 풀더라고. 수학을 잘한다는 애들이 빼고 나머지 이제 40분 정도에 풀더라고. 보통 이거만 빼고 사설 풀면은 1시간 정도 남았었던 것 같아요. 맨날 뭐 보면은. 근데 수능이다 보니까 좀 제대로 보고 해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뭘 말해줘야 되지? 일단 이렇게 뭐 어쨌든 좀 기본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는 건 수학에서 기초 문제를 계속 푸는 연습. 그 연습을 그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내가 좀 추천해주는 시간은 아침에 학교 가면 되게 부산하잖아. 그 왜 정신 좀 없고 약간 약간 이렇게 산만한 부산한 시간에 고를 때 머리 깨는 용도로 푸는 연습하면 좀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약간 제가 현역 때는 제 주위에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약간 피해의식 같은 거 있어갖고 나 좋은 학교 나왔거든. 공부를 그러니까 한다고는 했지만 겉모습으로만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재수 때는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좀 저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안 좋게 해석될 수는 있긴 한데, 그러니까 나를 계속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밑바닥을 일단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은 뭐 6평 때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몰라요, 시험장에서는요. 근데 자꾸 내 밑바닥을 보면은 뭐 이 정도까지 가겠어?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능 때 오히려 지금보다 긴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저를 깎아내린다는 게 막 저한테 자기 스스로 욕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내 생활을 반성해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오늘 하루는 어떻게 했고 이러면서 제 주위에 되게 친구들이 잘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딱 2명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그 하루 동안 얘네들보다 얼마큼 더 공부했을까? 그거를 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재수 때. 그러면서 0%에서 100%까지 쭉 플래너에 그것만 적었어요, 저는. 다른 플랜은 안 세우고 그냥 오늘 하루는 뭐 50%, 다음은 뭐 40% 떨어진다 하면은 저만의 약간 페널티를 줬어요, 저는. 어떤 페널티를 줬어?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안 한다던가. 그 말의 전제는 네, 그냥 좀 그러면서 나름대로 저를 복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나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큼 공부했고 오늘 어떻게 했으면 더 공부를 잘했었을 수 있을까? 그거를 약간 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오빠가 이 말 하니까 생각난 게 돌아본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3 때는 현감으로 들었잖아. 고2상은. 고 재수 때는 인강으로 들었잖아. 근데 자기가 고3 때 본 책이랑 재수 때 이걸 안 버렸대. 고3 때 본 책이랑 재수 때 본 책이랑을 비교했대. 왜 비교했는지 그 얘기 좀 해줘. 맞아. 현역 때 제가 수업 들었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재수 때 좀 기간이 좀 앞에 남으니까 이거로 좀 공부하려고 했었어요.
봤는데 막 써 있는 게 없고 뭐라고 써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 이때 놀았어요. 그냥. 근데 재수 때 다시 똑같은 매점을, 그러니까 매점이 약간 상위 버전이긴 했지만 매점을 하면서 겹치는 문제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만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약간 달라져야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빼곡했어요. 그건. 재수 때 책은. 네. 그니까 인강을 들으면은 그냥 되게 넉넉고 그냥 그런가 보나 쟤 뭐 발표시키잖아요. 쟤 잘하네 부럽네 하고 넘어가는데 재수 때는 제가 먼저 스탑 누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거를 책에 쭉 적어놓고 걔가 말한 것도 적고 약간 비교를 하면서 쟤는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 제가 했던 생각들이 틀렸나 맞았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필기해 주시는 거를 그 여기도 말해주셨나요? 그 앞에 적는 거? 네. 맨 앞에 맨 앞에 적어서 주말마다 그 앞장만 봤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애들 위해 잠깐 설명을 하면 그런 거야. 이거 제자가 알려준 거야. 맨 앞에 앉은 이놈이 막 수업 듣다가 맨 앞에 들어. 왜 그래? 이랬더니 자기는 어차피 학원책을 잘 안 본대. 우리가 문제집을 다시 보는 경우가 있는데 학원책 잘 안 보잖아. 그래서 모든 수업을 들을 때 맨 앞에다가 쓰는 거야. 저거는 진짜 괜찮다. 저거는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맨 앞장에 써서 나중에 책을 앞장만 뜯는데. 뭔지 알겠지? 그래서 과목별로 그게 다 모여있다고 하더라고. 형이 얘기한 게 지금 그 얘기인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게 이 책 앞장이랑 이 책 앞장이 제일 차이가 나요. 그거 보고 약간 큰 비교하면서 약간 뿌듯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성장했구나. 네. 그리고 이 얘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선생님들이 되게 좋은 공부 방법들 많이 던져주잖아요. 그거를 듣고 그냥 뭐 며칠 동안 버프가 생겨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장기화 시키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나에게 맞으면은 무조건 따라하세요. 그거를 저는 현역 때 민정쌤이 현역 때도 이거 말씀해 주셨거든요. 앞에 써라. 근데 뭐 그게 얼마나 효력이 있겠어? 하고 그냥 잠깐만. 무신하면 그러면서 왜 안 따라 했고, 그 다음에 물론 지금 와서 말하는 거지만 막 숙제 내주잖아요. 먼저 생각해 보세요. 먼저 풀어보세요 하면은 수업 네 수업 몇 시간 전에 풀고 단어만 이거 맞지 안 때리죠. 안 때려. 그냥 통과만 하자 이 정도 수준으로 했었는데 재수 때는 정말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수업이 있으면은 그 전날부터 계속 제가 나눠서 시간가 이따 말해줄 건데 시간을 좀 나눠서 공부를 했는데 그 시간을 모두 다 투자해서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분석하고 어떤 선지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나왔으며 행간의 의미도 좀 파악해보고 이런 걸 해보니까 뭐 국어 성적도 올랐지만 그걸 하니까 뭐 약간 전 과목에서 성적이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수능을 거치면서 약간 얻은 건데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막 조금 살면서 기억에 남는 시나 막 선생님이 가끔 영화도 분석 막 해주시잖아요. 그런 걸 막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되게 시를 분석해? 아니 시는 안 분석, 시를 왜 읽어요? 잠깐만. 영화를 보죠, 영화. 그래? 영화를 보면서 막 중간중간에 막 감독들이 던져주는 사인 같은 거 그런 걸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게 약간 그러니까 국어를 공부하면서 물론 짜증도 나고 재미도 없지만 나중에 좀 얻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국어라는 영역을 공부를 하면요. 맞아. 네. 그건 진짜 맞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는 공부 플래너를 아예 안 세웠어요. 그냥 뭐 누구는 뭐 오늘 수학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국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했다고 많이들 하는데 저는 그냥 시간을 제가 일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를 이렇게 쭉 있으면 이 시간들을 좀 쪼갰어요. 이렇게 쪼개서
하루에 국수, 영, 탐탐을 다 봤어요. 저는 5과목을요. 뭐 문과 친구들은 제2외국어도 있겠지만 저는 이 5가지 영역에 각각 시간을 배분해 줬어요. 제가 몇 시간 이렇게 있으면은 시간을 몇 시간으로 쪼개고 그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수학, 국어, 영어, 탐구 있으면은 이렇게 시간을 주고 얘네들을 그냥 하고 싶을 때 했어요. 하고 싶을 때 그냥 재수학이니까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현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하고 싶을 때 했다는 게 어떤 말이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습 시간 있잖아요. 자습 시간이 막 1시간 반, 1시간 반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 국어 이만큼 넣고 이렇게 수학 넣고 이렇게 영어 넣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그런데 이거 만약에 월요일 이렇게 했으면 화요일 날은 뭐 수학하고 국어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뭐 유동적으로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다 이해했겠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고정된 시간에 무조건 이 시간 무조건 국어, 이 시간 무조건 영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방법들을 좀 바꿔보는 거야. 여러 가지. 그러니까 큰 틀은 동일하지만 그 내에서의 어떤 변주지.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딱 집중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집중이 되는 시간에 제일 그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나 좀 부족하다 생각하는 걸 배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과목을 다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막 현역 같은 경우에는 막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또 수시 중요해졌으니까 수시 챙겨야 되고 하는데 물론 수시나 뭐 수행평가 철에는 좀 시간이 좀 줄어들겠죠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수험생들은 오늘 하루는 국어를 한다, 수학을 한다, 영어를 한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물론 그런 친구들보다는 많이는 못해요. 하지만 감은 안 떨어져요. 걔네들보다. 그러니까 정시라는 그 수능이라는 게 그 긴 달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달릴 때 왼발, 오른발, 왼팔, 오른팔 다 쓰잖아요. 근데 한 다리만 계속 달리는 거예요. 막 국어만 하자, 영어만 하자 하면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온몸을 다 쓰니까 수능 때까지 감을 최대한으로 끌어서 갈 수 있다는 약간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여기서 잠깐 첨언을 하면 국영수 탐탐 매일 공부해. 그때 내가 이거 우리 스케줄러 짤 때 맨날 얘기해주잖아. 근데 탐구를 만약에 매일 공부하기가 버거우면 뭐 월수금은 A 과목, 화목토는 뭐 B 과목, 아니면 뭐 월화수는 A 과목, 화목토는 B 과목 이렇게 해서 상관이 없으니까 어쨌든 국영수는 무조건 매일. 그리고 탐구는 약간 뭐 요일을 이렇게 쪼개거나 이런 식. 근데 이거는 좀 비추야.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 한 달을 2주로 쪼개가지고 A 뭐 1, 2주에는 A 과목, 3, 4주에는 B 과목.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 과목을 3주, 4주까지 해. 왜냐면 무슨 말인지 알아? 나의 플랜은 2주, 2주인데 결국 하나가 안 끝나니까 결국에 이 아이를 되게 길게 하다가 이렇게 플랜 다 꼬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매일 하는 게 좋은데 재학생은 아마 그런 물리적인 여유가 나오기가 조금 힘들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월수금 화목토나 월화수 목금토나 뭐 이런 식을 좀 더 추천하긴 하죠. 네. 그리고 뭘 얘기해줬지? 뭘 얘기를 할까요? 혹시 질문 있다? 잠깐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잠깐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EBS 어느 정도? EBS 그러니까 국어 있잖아요. 제가 약간 재수 때도 좀 후회하는 거긴 한데 EBS는 민정쌤 지금 이거 하잖아요. 씹어먹는 EBS. 네, 그거를 저는 거의 시간 날 때마다 봤어요. 국어는. 국어는 정말 이게 아무래도 나온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의 그 주제하고 그런 것까지 그냥 쭉 외워질 정도로 문학은? 네, 문학은 계속 봤어요. 진짜 그냥 지금 이거 가져오면 이거보단 아닌데 좀 너덜너덜해요. 아 이건 내 책이니까 너도 네. 너덜하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니지만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봤어요. 정말 까매질 때까지. EBS는 그 정도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문학은? 문학은 다른 파트는? 다른 파트는 어떤 무게 중심으로 했어? 수학 EBS 어느 정도 했어? 수학
안 풀었어? 네. 수학은 그냥 뭐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것만 그냥 따로 모아서 풀었어요. 나도 그거 개인적으로 그거 풀면서 그냥 얘네들이 뭔 생각으로 냈구나, 되게 계산 더럽네 쓸 때 그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영어는? 영어는 필기만 했어요. 그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네. 후회하는구나. 영어는 어떻게 했는 영어는 그러니까 주위에서 잘하는 애들 보면은 필기하고 되게 문제 풀면서 생각날 정도로 했고 되게 많이 봤더라고요, 걔네들도. 근데 저는 영어를 진짜 병적으로 싫어해갖고 정말 영어에 투자를 했긴 했지만 손에 안 익더라고요, 영어는. 그래서 약간 좀 안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조금 후회되는 네. 하고. 그리고 탐구는 중요한 문제들 있잖아요. 수능 특강 풀어보거나 수능 완성 풀어보면은 분명히 거기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분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어떻게 분석해? 그것도 똑같이 뭐 출제자가 어떤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수능 특강에 목차 있잖아요. 이렇게 뭐 1번 뭐 땡땡땡 목차가 있을 텐데 그 목차를 조금 구체적으로 써놔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어요. 뭐 1번 문제 뭐 5번에 어떤 단원이고 여기에 소단원 뭐고 여기에서 어떤 개념이 사용됐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분석해 놓으니까 뭐 틀린 문제나 좀 다시 봐야 될 거 있으면은 이쪽 파트를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 이쪽 파트로 넘어가서 이쪽에 해당하는 개념을 쭉 봐주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뭐라 했지? 네,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지난주에 내가 얘기하다가 수학 볼 때 목차 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목차가 사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제일 공들이는 파트 중에 하나란 말이야. 내가 어떤 개념을 봤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좀 안타까운 게 많은 재학생 애들이 난 탐구 강의 들으라고 얘기해. 인강 들어라, 뭐 현강 들어라. 탐구 혼자 하는 것보다 강의 듣는 게 좀 된다. 그렇게 생각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강을 듣는 것 자체가 공부가 아니야. 근데 많은 애들은 개념 뗐어요. 걔가 개념 뗐다는 건 개념 인강을 뗐다는 거야. 완강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만큼씩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성질을 봤을 때 그만큼씩을 떠올릴 수 있어야지만 개념이 끝났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좀 자기가 공부해야지 무조건 울어. 뭐 국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 매점 강의 들을 때 틀어놓고 그냥 어제 말 잘하네. 목소리가 좋군. 민정쌤이 오늘은 별론데? 뭐 이런 걸 평가하지 말고, 그런 걸 평가하지 말고, 자기가 듣기 전에 생각 과정을 비교해봐야 되지. 안 그러면 그냥 되게 쉽게 공부하는 거야. 쉽게 공부하면 안 돼. 쉽게 공부하면 쉽게 잃어. 자기가 좀 치열하게 해야 돼.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간 제한 용도로 썼어요. 딱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비문학은 그냥 낯선 지문 읽기 용도? 진짜. 어. 그리고 약간 낯선 지문을 많이 접하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낯선 지문을 거의 9평 때까지인가 나와 있는 걸 거의 다 푼 거예요. 그래서 피트 ET 지문을 풀었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좀 수능 때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정보량이 많고, 그러니까 낯선 지문을 푸는데 더러운 거 그냥 버리시고. 맞아. 여기서 되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나중에 AT 지문이나 이런 같이 살펴보긴 할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수능이랑 되게 스타일이 다른 지문들이 많아. 그러니까 좀 되게 지저분하고 탁탁탁하고 막 이런 지문들이 있거든. 그래서 네가 아무거나 뽑아서 아무거나 막 푸는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좀 약간 그리고 낯선 지문 읽은 거를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꼭 굳이 기출로 한정 짓지 않아도 이런 거야. 일상생활에서 많이 읽어. 신문 읽어. 왜 그런 건 안 읽지? 신문 뭐 지나가다가 뭐 신문 보이면 읽어. 그래서 결국에 이건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함이었구나. 결국 이건 이런 내용이네.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씹는 과정. 이런 것들만 가지면 어떤 거를 읽더라도 도움 돼. 알았지? 그러니까 네이버만 보지 마. 이런 거 시키면 네이버 연예 기사 이런 거. 얘들아 내가 아까 말했잖아. 기자는 3등급이라고. 3등급이 쓴 글 읽어가지고 뭐 하겠어. 그런 거 말고 좀 내가 말하는 그 기자들 이제 인터넷 기사들 그거 말고 좀 정형화되고 깔끔한 그런 글들을 읽어보는 연습이 계속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촉박해졌을 때 약간 걔네들이 좀 손을 들고 있어줘요. 답이? 네. 그러니까
막 낯선 지문을 많이 풀다 보면은 발문 읽고 선지 읽고 지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약간 되게 속독이 가능해진다 해야 되나? 속독이 되지만 정보는 들어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느는 거지. 그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이것저것. 네. 네. 또 질문 있어? 몇 시간 자는지 애들이 맨날 공식지 몇 시간 자요? 넌 몇 시간 잤냐? 엄청 잤는데? 아 그래? 네. 몇 시간 잤어? 재수 때 게임하느라 좀 늦게 자긴 했어요. 잠깐만 미쳤나 봐. 게임 안 했으면은 아마 한 10시간? 잤을걸요? 진짜? 네. 게임 몇 시간 한 거야? 2시간. 두세 시간? 매일? 매일은 못하죠. 피곤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세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말고 있어. 늦진 않았는데 급해요. 늦진 않았는데 급한 게 뭔 말이냐면 지금부터 6편 끝났잖아요. 6월 4일이죠 오늘. 이번에 수능이 11월 17일? 16일? 시간이 이렇게 보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촉박해지거든요. 근데 촉박해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거짓말이지 말고. 그러니까 하루하루는 되게 길어요. 24시간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게임이 물론 게임도 있긴 한데 미쳤나 봐. 지금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뭐 하루를 좀 행복하게 사세요. 애들 다 바쁘고 게임하면 생기게. 그러니까 게임을 왜 했냐면은 저는 게임 한 시간만 쉬었어요. 그러니까 학원 가면은 쉬는 시간에 정말 피곤하다면 자고 그냥 그러니까 아침 자습부터 제가 불 끄고 나왔어요. 네, 그만큼 그냥 계속 앉아 있어요. 화장실도 안 갔어요. 네, 그렇게 공부해서 오늘 하루 잘했네 하면서 게임을 한 거고. 그러니까 약간 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무조건 못하게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일정 부분에 어떤 숨통이 트일 포인트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 근데 그게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나서의 보상이어야 돼. 보상부터 받으면 공부가 더 안 돼. 안 해도 나한테 준 보상이니까. 뭔지 알겠지?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어저께 오늘도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 어저께 오늘도 자기가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늦게 불 끄고 왔다고.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제발. 난 진짜 나중에 네가 후회하는 게 싫단 말이야. 되게 슬프잖아. 막. 너무 슬퍼. 나중에 후회하는 게. 그러니까 열심히 해. 그리고 모의고사 날도 보통 다 모의고사 끝나면 놀러 가잖아요. 근데 저는 모의고사 끝난 날을 가장 늦게까지 했어요. 네. 그 모의고사가 던져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 내가 얼만큼 공부를, 그러니까 모의고사부터 모의고사까지 내 생활이 얼만큼 잘 됐고 나는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모의고사가. 절대 모의고사가 두려워지면 안 돼요. 모의고사 날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게임 하셔도 돼요. 그러면 해도 되는 거야. 아무거나 하면 안 전제를 되고. 잘 들어. 그렇게 이렇게 뒤에 애들 뒤에 말만 듣거든 애들이. 앞에 말의 전제를 꼭 잘 들어야 돼. 언제 생각보다 많이 잤다. 네. 그럼 게임을 만약에 빼고 그럼 몇 시간 정도 잔 거야 보통? 8시간, 8시간? 7, 8시간? 거봐. 어제 오늘도 7시간. 준서 얼마 잤다 그랬죠? 어제 오늘도 한 7시간 정도?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되게 무리하게 줄일 필요는 없어 얘들아. 눈 떠서 눈 감을 때 그냥 공부를 하면 돼. 버려야 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한 거지. 그치? 수면 시간 줄이지 마세요. 되게 필요할 때 자요. 되게 집중하다 보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중요하다 할 때 자더라고요. 수업. 네. 수면 시간을 확 줄여버리면 효율이 엄청 떨어져요. 맞아. 그래서 결국 똑같아. 그 무슨 말인지 알지? 줄여놨다가 근데 또 줄이니까 잘 안 돼. 집중이 안 돼. 그래서 다 못했어? 그러니까 또 악순환이야. 그러니까 또 줄여. 그게 완전 악순환이 된단 말이야.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 무리하게는. 일단 내 몸이 건강해야지. 그리고 공부 안 될 때 있잖아요. 공부 안 될 때 이렇게 단계를 뒀는데
공부 안 되면요. 게임을 하니? 아니요. 공부해요. 맞아. 또 공부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공부해요. 그리고 이때도 공부가 안 돼도 공부를 해요. 근데 이때까지 안 되면 전 잤어요. 그러니까 몇 단계인 거야, 너에게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계속 공부를 잡았어요. 저는 손에서 안 났어요, 그냥. 그리고 정말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할 때만 저는 잤어요. 그래서 그걸로 수면 시간을 좀 확보를 했고, 공부가 안 될 때는 정말 공부하는 게 답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거거든요. 할 수 있는데. 맞아.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라 해야 되지? 관용을 베풀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맞아. 관용을 베풀지 마. 아까 오빠가 자기를 깎아내렸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되게 맞는 게 공부 안 될 때는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안 될 때 또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그때 그 언니 얘기해 주지 않았니? 이렇게 또 언니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물어봤어. 어떤 애가 그 언니 공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해 주지 않았어? 그랬더니 공부 안 될 때는 어떻게 했더니 걔가 공부 안 될 때는 그냥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좀 바람도 쐬고 얘기도 좀 하고 뭐 그러시면 안 돼요. 너네 때 아니야? 너네 때 왔었던 선배 같은데? 아닌가? 나 헷갈려 애들 연차가.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럼 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저는 그냥 앉아서 공부했어요. 공부 안 될 때는 공부해야 돼. 공부 안 될 때 놀잖아? 더 공부가 안 돼. 진짜 악순환의 시작이야. 그건 정말. 그러니까 공부 안 될 때 당겨주는 거 괜찮은 것 같아.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근데 이게 이러면 안 돼? 1번 푸는데 공부 안 돼. 1번에 3번 son지 여전히 공부 안 돼. 1번에 4번 son지 여전히 공부 안 돼. 1번에 5번 son지 이거는 안 돼. 텀은 좀 있어야지. 적어도 수험생이면은 30분씩은 둬야지. 최소한. 한 공부 안 되면 30분 정도는 두고 안 되네 하고 30분 또 두고. 근데 또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하고 있다? 그게 신기한 일이야. 내가 헬스장 갈 때 느끼거든. 정말요? 진짜 가기 싫어. 너무 가기 싫어. 완전 가기 싫어. 근데 또 가면 세상 제일 열심히 해. 얼굴 시뻘게 져서 파워워킹을 하는 나를 발견하지. 똑같은 거 같아, 너네랑. 오기 되게 싫은데 가면 또 열심히 하겠지. 또 궁금한 거 있니? 요즘 애들이 힘들게 질문이 별로 없어. 질문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야, 너네 때도 내가 맨날 질문했니? 질문 되게 많이 해야 내가 뭘 모르고 내가 선생님한테 많이 뜯어내세요. 되게 돈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이 그럼. 선생님을 일을 시키니? 그럼. 해야 돼요. 내가 얘기해서 나 많이 이용하라고. 내가 많이 이용해 얘들아. 나한테는 수업 시간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잖아. 아까도 막 해설 강의할 때 이래가지고 골랐지. 아니 애들이 시험지에 본 거 보면 어디에 밑줄 쳐 있는지 어떤 거 보면 어떤 문제 상황이 보이잖아. 아까 오늘 엘리베이터였지. 민정이. 내가 얼굴 보자마자 너 몇 점이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보여. 내가 오늘 점수 딱 맞췄어. 엘리베이터 만나자마자. 그거 되게 깜짝 놀라더라고. 그런 거 되게 잘해. 귀신같이. 내가 보면 문제점이 보이니까 나를 좀 많이 활용해. 알았니? 많이. 대신 예의 바르게. 싸가지 없으면 진짜 싫어. 모르가는 그런 애가 없지만 싸가지 없으면 살다 쓰레기 돼요. 늘 얘기하지만 늘 예의 바르게. 뭐 그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좀 궁금한 거. 그러니까 막 선생님 이용하면은 되게 미안하다 생각을 하는데 수능 못 보면 더 미안해요. 그게. 네, 진짜. 제가 현역 때 수능 끝나고 민정쌤을 못 뵈러 왔어요. 그게 더 죄송하니까 지금 최대한 하시고 수능 끝나고 찾아오세요. 그게 선생님은 더 기뻐하실 맞아. 거예요. 네. 진짜 애들이 수능 끝나고 나면 연락이 2절 되면 그냥 스스로 생각해. 못 봤구나. 기대만큼 안 나왔구나. 뭐 이렇게. 그러다 이제 그 애가 다음에 다시 연락해. 매번 맨날 만나면 이런다고. 우연히 만날 때 있잖아. 걷다가 야 너 왜 연락을 안 했어? 이러면 너무 죄송해서요. 네가 시험 못 보면 주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송해져.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 갔다고 애를 예뻐하고 안 좋은 대학 갔다고 애를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 되려 더 마음이 아프지. 근데 선생님이 마음 아파할 게 마음 아프대. 그래서 되게 미안하대. 근데 그 말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질문. 재수할 때 주말을 어떻게 보냈니? 학원 안 가지? 아니요. 가니? 원래 그거였거든요. 선택이거든요. 근데 저는 토요일은 9시부터 9시 9 to 9 했고
일요일 9시부터 6시까지만 하고 이쪽은 그냥 가족들이랑 보냈어요. 근데 이 9시가 가족들이랑 같이 게임하고. 알죠. 밥 먹었어요. 밥. 그러니까 9시부터 9시까지 되게 주말이 길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되게 잘 활용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5일 동안 내가 했던 공부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맞아. 저는 이 주말 때 새로운 걸 안 하고 이 5일 동안 있잖아요. 5일 동안 했던 공부들을 정리를 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없을 것 같지만 이 5일 동안 한 게 되게 많아요. 맞아. 그래서 맨날 9시부터 9시까지 하고 와서도 공부 좀 하고 이때도 좀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지 간신히 일주일을 마칠 수 있었어요. 네. 항상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한 공부에 대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었고 조금 손에 익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손에 익어요. 네. 좀 내가 어떤 걸 수업을 듣건 뭘 하건 뭔 짓을 했건 간에 꼭 뒤처리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뒤처리라는 게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이거를 내 것까지 만드는 과정을 꼭 거쳐주세요. 그래야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형준이 얘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복습인 것 같아. 배웠던 거, 들었던 거. 그러니까 봐봐, 그 복습이 이런 거야. 오늘 우리가 1번에서 15번까지 살펴봤잖아? 내가 샘플링을 보여준 거라고. 그럼 16번에서 45번까지 네가 그렇게 해와야지. 그래야 네 공부지. 그리고 그거를 다른 문제 풀 때 적용해야지. 이번 주에 매점 풀다가 이거 이렇게 이거 평가 그거 똑같네? 이거 그렇게 만들 때랑 똑같네? 지문이 약간 똑같이 나오네? 약간 이런 거. 글자가 늘 얘기했지만 수학에서 어떤 공식을 배우는 게 공부가 아니라 배운 공식을 숫자가 다른 문제에 적용하는 거. 국어도 똑같아. 어떤 공식들을 배웠어. 이렇게 잘못 짝지어져. 이렇게 바꿔. 이런 거 배웠으면 글자가 다른 지문에 적용하는 거. 아까 봐봐. 이기로는 인문지문이고 경제지문인데도 오답 만들어낸 패턴이나 지문 구성이 똑같잖아. 이런 거를 보는 연습과 훈련이 진짜 자기 공부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또 궁금한 거 있니? 하나하나 받아볼까? 없어? 혹시 애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얘기 있어? 막 앞으로 되게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많이 남았어. 네,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중간에 슬럼프나 약간 놀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지금도 벌써 그래. 어저께 오늘과는 좀 그나마 좀 덜한데 오늘 결석생도 몇 명 있거든. 그러니까 교수생이 오늘 아까 처음 왔을 때 오늘 지각생도 있고 결석생도 있고 막. 근데 놀러 간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지. 일요일 아침 수업이니까. 멀리서 오는 애들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이해는 해. 나도 내가 너라도 그래. 근데 성실성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특히 시험 보고 나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 점수가 이렇게 나왔네. 수시로 전량. 지금까지 내 삶은 핵정시였는데 갑자기 수시로 전량. 논술을 시작해야 되겠어. 논술 버프 6개 다 논술로 날려주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안 돼.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면 되게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그런 생각. 내가 지금 6평 이런데 이거밖에 안 나면 내가 가면 될까? 왜 그렇게 생각하지? 될까가 아니라 돼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주변 사람이 너한테 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져도 당연하죠. 왜 의심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네 스스로 네가 될까? 왜 이런 의구심을 가져? 그런 생각이부터 공부를 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되게 놀 것도 많고 한데 그거 대학 가면은 막 100일주 마시고 싶잖아요. 막 다들 100일주 마시고 싶고 막 지금 술 마시고 싶은데 가면은 마시기 싫어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좋아? 네. 질문이라고. 뭐야? 네, 그러니까 수험 1년만 딱 몇 개월이지? 5개월? 이제 5개월만 참으면 앞으로 더 많이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참으시고 그리고 아까 까먹었다. 해줄 얘기 맞아. 해줄 얘기가 있었는데 그 틀린 문제들 있잖아요. 그 했던 실수를 다음번에 안 반복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일정 부분 성적이 많이 올라가요. 맞아. 네.
실수만 고쳐 내가 몇십 점이 올라가 야. 그 몇십 점, 뭐 이번에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야. 아 제가 수학에서 실수해가지고 그 11점만 안 나왔으면 제가 몇 등급인데 얘들아 11점 그렇게 쉽게 얘기할 거 아니야. 대학감 너 원서 쓸 때 그 1점 아까워가지고 그니까요. 원서 쓸 때 그 1점이 그렇게 아까워. 아 진짜 그렇게 아까운데. 진짜 막 대학 나중에 재수생들은 다 알겠지만 이렇게 있어요. 대학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1점이라도 더 받으려 하시고 맞아. 그리고 여기 또 이쪽 되면은 수시 쓴단 말이에요. 수시 쓰면 일단 자기 합격했어요. 그냥 맞아. 막 그냥 논술 쓰면 나는 받아줄 것 같고 내 거는 막 그냥 하이라이트 돼갖고 교수님들이 딱 뽑아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냥 버리세요 그런 생각. 왜냐면은 거의 제가 몇 개 썼더라? 12개인가? 그치, 고3 때 12개 썼는데 때 16개. 재수 때 3개는 버렸는데 9패 했어요. 9패 12전 12패 말하자면 한 번도 전 수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수시 전형이 강해졌지만 이렇다 해서 수시 버리면 절대 안 돼요. 당연히 해야지. 수시 버리면 안 되고 수시는 그냥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수시는 정시로 결정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 최저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수시를 써도 수시가 됐다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내가 정시가 혹시 내가 원하는 학교가 안 나왔을 때 최저는 맞춰서 여기라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써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복권 이제 슬슬 복권 같은 마인드 복권. 우리가 복권을 샀을 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진 않잖아. 그런 마인드 정도가 딱 가져야 되는 마인드인 것 같아. 슬럼프 오더라도 어떻게 이겨내야 돼? 슬럼프 오면 공부해요. 그렇지. 네, 정말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야. 슬럼프 오면 공부 시간을 더 늘리세요. 그러면은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표정이 가장 밝을 때는 매우 소름 돋게도 아이들이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할 때야. 자기가 공부가 잘 안 되고 좀 이렇게 늘어지고 내 스스로 공부가 잘 안 되고 뭐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표정이 썩어. 근데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아 좀 뿌듯했다. 이거 깨달았네. 아 이거 좀 괜찮은데? 이런 생각 딱 하게 되면 애들 표정이 쫙 밝아져. 그래서 내가 애들 지나가다가 보면 아 너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표정 보고 얘기하는 거야. 너 요즘 제대로 안 하네? 이 새끼 너 이렇게 보면 보여. 어떤 애 내가 한번 그것 때문에 그랬어. 술과 여자가 가득한데? 재수생이었거나 그냥 삼수생이었나? 너 다리 몽둥이 혼자 이놈 새끼 내가 얼마 했단 말이야. 좀 그런 거. 아 맞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게임했댔잖아요. 그게 좀 많이 후회가 되는 게, 그러니까 보상으로는 정말 잘 해결했지만 제가 재수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거는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게임했을 때 행복을 물론 느꼈긴 했지만 뭐 문제를 풀거나 이해를 했을 때 얻었던 행복보다는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험생한테 행복한 거는 공부를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민정쌤 말씀대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공부로 행복을 찾으세요. 알았니? 우리 애기들? 네가 아이들도 알았니? 그래 갈게. 힐링 캠프 내가 찍을 수 없어서 오빠가 왔는데 결론은 똑같아. 그게 답이지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근데 공부해. 그게 답이지. 수험생 끝나면은 할 게 정말 놀기밖에 없어요. 네. 죽겠대. 너무 즐겁대. 고대 가니까 막 고통. 맨날 그러니까 신입생 때는 목 안 나올 정도로 놀거든요. 그래서 왜 이러는 거야? 너 그때 스승에 나왔을 때 얘기했지. 막 모임을 갔는데 너였나? 네 다른 애인가? 선배들이 뱃놀이 하는 거 보고 저거 무슨 맞아. 처음 딱 입학을 했는데 세터라는 걸 가요. 맞아. 고대는 응원이 되게 그래, 난리 나지. 네, 난리 나거든요. 그래갖고 막 사이비 종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막 4월 넘어가니까 제가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옆에 사람 허리 나가. 막 그런 동작들 막 어깨 동무 해가지고 네. 이게 하는 동작들이 있거든. 허리 나가. 진짜 그 다음 날 못 일어나요 그냥. 목소리 가. 그래서 그 시즌이 막 노는 시즌이었죠. 한문전 있던 시절이었잖아. 요때 놀러 왔던 고대 영대들이 다 목소리 간 거야. 그래서 막 이러가지고 한문전
목이 쉴 정도로 열심히 놀 수 있으니 그때 놀아. 내년에 즐겁게. 알았냐? 너네도 안녕.